हाथ चरावन गई अब नहीं। 이것은 내가 겪었던 기묘한 일이다. 나는 어느 한 지방의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나의 첫 직장은 병원이었고 그 병원의 장례식장 소장 말에 넘어가 전문대 장례복지과에 다니며 병원을 나와서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일하던 장례식장 사무실은 요양병원의 지하에 위치했다.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상가가 없을 경우 밤엔 불을 끄고 자는데 그때 사장이 술집과 유흥업소를 함께해서 밤에 오거나 새벽 늦게 올라가는 일이 많았고 어떤 때에는 아침이 되어서 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야를 하게 되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2인 1조로 24시간 막교대 근무였는데 사무실 전면이 밖에서 다 볼 수 있게 유리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고인을 모시는 영안실도 내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면에서 보였고 빈소도 그리고 접객실도 모두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사무실 좌측 정면에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상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새벽 2시 반쯤 되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근데 나랑 다른 조 중에 장례식장에서 사는 진짜 오랫동안 장례식장에서 일한 젊은 남자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물었다.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내려서 빈소랑 접객실을 쭉 돌아다니는 거 아냐고. 그때에는 사실 무서운 게 없을 나이라 거짓말하지 말라며 웃고 넘겼는데 깜깜한 복도에서 슬리퍼 소리, 착착거리는 슬리퍼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서 그 직원을 쳐다봤더니 그 직원이 너도 들었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후레쉬를 들고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근데 바닥에는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그 바닥에 있는 물자국을 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되어 안치실 쪽으로 찍혀 있는 것이었다. 다음날 보고를 올리고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시간대에 찍힌 CCTV를 보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장례식장 일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겼다. 몇 개월 근무를 하고 그 발소리에도 익숙해졌을 때 인제에서 남자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오게 되었다. 가족들이 태우고 쌓이는 실족사라고 하였다. 근데 보통 넘어지면 앞이나 옆으로 넘어지는데 그분은 머리 앞과 뒤가 모두 깨져 있었다. 코랑 치아도 전부. 노숙 생활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옷도 남루하고 냄새도 굉장히 지독했다. 가족 중에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에게 사망 진단서를 받아온 것 같았다. 아무리 봐도 가족들은 평범했고 절대 가난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했던 건 어색하리만큼 누가 보라고 하는 것 마냥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고인을 잠시 수습해서 지저분한 건 닦고 옷은 벗겨서 하대를 채우고 턱바지를 채우고 어깨, 손목, 허리, 허벅지, 발목을 묶어 고인을 안치시킨 뒤 유족들이 있는 빈소로 향했다. 근데 아까 그렇게 울부짖던 가족들이 울음은커녕 보험증서랑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망 진단서까지 내려왔으니 일단 이것저것 작성하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유족과 상담하고 업무를 끝낸 뒤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입관 준비를 위해 안치실로 향했다. 안치실에서 입관 물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체 냉동고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그냥 냉동고 돌아가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또 소리가 들려 놀란 마음에 사무실로 뛰어가서는 같이 근무하는 사수한테 안치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사수도 놀라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냐며 안치실로 뛰어갔다.
그리고 과장님과 함께 안치실에 있는 냉동고를 열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아까 묶어놓은 것들이 다 풀려 있었다. 큰일이라며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냐면서 확인했는데 살아있는 건 아니었다. 보통 시신을 수습할 때 손도 다 펴서 가지런히 묶어두는데 화난 것처럼 주먹은 불끈 쥐고 있고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에 파묻힐 정도였다. 과장님과 다시 사체를 수습하고 냉동고로 넣어두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끔 시신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변형은 처음이라고 하셨다.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제 자신에게 세뇌시키며 다시 입관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야기하니 과장님이 한숨을 푹 쉬며 소주 한 병이랑 오징어 한 마리를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갖다 드리니 나보고는 나가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나와서 사무실 CCTV를 보니 과장님이 시신을 꺼내두고선 그 앞에 소주 한 잔과 오징어를 뜯어놓고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다시 고인을 안치시키고 유족에게 향했다. 유족을 불러두고 과장님이 하는 말이 진짜 사고사 맞냐는 거였고 유족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게 맞다고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돌아왔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아저씨가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연령이 워낙 어려 집안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했다. 근데 또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며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는 못 간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자기를 쫓아냈는데 그 사람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기가 사고를 쳤는데 그걸 본 외삼촌이란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을 심하게 구타하여 결국 죽게 되었다고. 다음날 사고사는 사망진단서랑 검사지휘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찰들이 와서 사진을 찍더니 사고사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부검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후 어떤 분이 꿈에 나오셔서 내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가 아니었을까 싶다.